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박지연입니다. 이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유형 독해 베이직입니다. 자, 이 베이직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자, 영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영어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일단은 단어를 공부하겠죠. 단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많이 외우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문장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그 많은 단어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문장 해석하는 방법에서 막히시는 분들은 구문독해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미 처음에 강좌를 올린 게 바로 구문독해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문독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 해석이 막히신다면 구문독해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제가 준비한 유형독해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유형독해도 제가 베이직하고 심화, 기본하고 심화로 나눠서 할 건데요. 베이직 기본편, 이 기본편에서는 이제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글의 흐름의 핵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유형독해 베이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 해석 방법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독해라고 하는 건 글을 이해하시는 단계입니다. 자, 글을 많이 읽어보셨나요? 우리 지문 문제 풀 때 하나의 지문이 있어요. 그럼 이 지문에 이렇게 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의 주제, 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주제는 여러분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주제가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주제, 핵심 요지, 주제, 제목, 요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글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을 이해하시려면 글의 구성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로 이해하실 때는 해석하느라 바쁘고 글을 이해하느라 또 바쁘고 합니다. 자, 글의 구성 방식에 대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저는 이제 글의 구성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여기에 글의 구성 방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지문을 푸실 때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반증 구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두를 쓰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는 굉장히 중요하다. 성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이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죠? 외면의 중요성일까요? 내면의 중요성일까요? 당연히 내면의 중요성이겠죠. 자, 우리 반증을 나타내는 연결사 어떤 게 있죠? However, but,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런 연결사가 나옵니다. 반증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나왔다면 앞부분보다는 이 반증을 나타내는 이 뒷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뒷부분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단서가 되는 게 바로 연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however나 but이나 on the other hand 그 밖에 이제 반증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있다면 그 뒷부분을 잘 강조해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00% 주제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강력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구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구조는 결론 구조. 글을 읽다 보면 연결사에서 원인을 나타내고 결과를 나타내는 as a result. Therefore, 그러므로 이건 그 결과 그러므로 또 뭐가 있죠? thus, hence 이런 결론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필자가 강조하는 건 당연히 결과겠죠. 마지막 결론을 나타내는 부분이 글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구조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 예증 구조. 예증 구조 말에서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For example, for instance 연결사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 독해를 하다 보면 연결사가 빠질 수 없겠죠. 이런 연결사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예를 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을 나타낼 때 바로 예를 들어 문화 간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을 때 그 나라 문화를 모르면 낭패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예를 듣는 건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핵심을 나타내는 건 바로 예를 들어 for example 앞에 핵심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 핵심이 들어간다라는 거 한 가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자, 네 번째 가장 좀 헷갈릴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 나열식 구조예요. 나열식 구조. 자, 근데 나열식 구조에서 본다면 뭔가 주제가 한 번에 떠오르지 않아요. 첫 번째, 듣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리스닝이 중요하다. 그래머, 문법을 해야 된다. 독해도 해야 된다. 단어도 열심히 외워야 한다. 요거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영어 공부의 중요성.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내용들이 열거된 걸 취합해서 주제를 도출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나열식 구조에 들어가는 연결사의 대표적인 게 in addition, 게다가. 우리 게다가의 뜻은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moreover, furthermore 이런 연결사들 있잖아요. 이런 연결사가 나왔다라는 건 앞과 뒤가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다.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취합해서 생각해야 되고 혹시나 그 앞에 핵심이 나왔다라면 in addition 뒤에는 똑같은 말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아주 빠르게 파악하고 주제나 제목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구조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강조되는 부분을 찾는 거고 이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글의 구성 방식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영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구성 방식을 적용해서 독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주제 제목 요지인데 우리 파트가 주제 제목 요지 파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 다른 유형들의 문제도 섞여 있는데 유형이 바뀔 때마다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실에 요 교재를 올려놨는데 문제를 먼저 출력하신 후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풀이를 듣는 게 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제추론 1번 문제 여러분이 미리 풀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독해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주제입니다. A great businessman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위대한 사업가는 색깔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검정색은 너무 우울하죠. 어둡죠. 빨간색으로 바꿔서 자, 시작해 볼게요. 위대한 사업가는 must have creative ideas. must have는 뭐뭐 해야 한다. must가 뭐뭐 하는 건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고 must에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now 알아야 된다. when and how to apply them. 언제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해야 하는지 대미 지칭하는 건 바로 여기 나온 creative ideas 요 말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 Of course, 물론 he must have the nerve. nerve는 담력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1일 1강, 깡이 세다. 담력, 깡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는 담력을 가져야 된다. To go ahead,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져야 된다. With his plans, 그의 계획으로. Against difficult markets, 어려운 시장에 대항해서. He must cultivate, 그는
육성할 수 있어야 된다. cultivate, 모집하다, 육성하다. customer, 고객을 육성할 수 있어야 된다. because, 왜냐하면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게 largely depend upon, 뭐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수거죠. 바로 인간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본다면 위대한 사업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있어야 하고 담력도 있어야 하고 nerve 그리고 고객도 모을 수 있어야 하고 여기까지 본다면 이 글의 구성 방식은 똑같은 내용이 대등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반전을 나타내는 however나 뭐 therefore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답을 고른다면 사업가가 되기 위한 어떤 방식이나 요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1번 선택지 해석 가보겠습니다. 독해를 하실 때 선택지 해석 능력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선택지 해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연습해 보세요. 자, 수식어구 전치사구 오브에서 시작되죠. 수식어구 전치사구 인에서 시작하고 거꾸로 해석해 볼게요. 사업에서 성공의 비밀. 자, 근데 이건 성공한다라는 끼보다는 사업가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이었고 2번 해석해 볼게요. The importance of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의 중요성. 이것도 아직 안 나왔죠? Qualification. 자격 요건. For a great businessman. 위대한 사업가에 대한 자격 요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위대한 사업가는 이거 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 5번 선택지도 해석 가볼게요. Difficulties of becoming a businessman. 사업가가 되는 것의 어려움. 어려운 점 안 나왔죠? 5번에 The ways of building harmonious relationship. 방법입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기를 수 있는 방법. 자, 정답이 이렇게 3번에서 나와요. 그래서 확신이 되는 답을 고르시고 불안하시다면 밑에를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공부 하는 입장에서 밑에 문장도 해석을 가보도록 할게요. If he has a solid relationship with his business partners. 자, if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만약 그가 확고한 관계를 가진다면 그의 사업 파트너와 He may be able to make up for temporary financial difficulties. 자, 그는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make up for 보완하다. temporarily 무슨 뜻이죠? 일시적인 financial 재정적인 어려움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Also 또한 a great businessman 또 위대한 사업가에 대한 작용 요건이 이어집니다. should make good use of his time. 그의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된다. He has to organize. 그는 계획해야 된다. 그의 hours, 시간, his days, 그의 하루, his weeks, 그의 한 주간, his years, 그의 한 해, 연도들을 다 계획해야 된다. 자, 이런 걸 다 취합해서 해야 되는 이 글의 구성 방식은 나열식 구조. 어떤 구성으로 내가 이 글을 이해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휘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depend on 하면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하다. depend on이나 upon이나 전치사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달려있다. 저는 뭐뭐다는 이렇게 동사 표시가 동사의 verb의 앞에 글자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표시하면서 뭐뭐다는 필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존하다, 달려있다, 또 rely on, count on 이런 단어들도 같이 위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temporarly가 일시적인이었잖아. 얘 반대말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일시적, temporarily. 그럼 일시적의 반대말은 영구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거, 영구적인. permanent, 영구적인. 이렇게 어휘도 같이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의 주제는 이렇게 됐고요.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 쉽게도 여기 이렇게
우리말이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Some people think. 일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영어는 항상 따라붙기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각하는 게 뭔지 대뒤에 이 문장으로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뒤에 나와요. 한번 파악해 볼까요? 요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The best time to begin studying a foreign language. 최고의 시간. 대절 접속사 안에서 어떤 시간? 영어 또 따라 붙습니다. 투부정사로.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최고의 시간이 is in childhood. 어린 시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There is little evidence.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however가 여기 들어갔죠. 반증 구조예요. 이 글의 구성 방식은 반증 구조예요. 그러면 영어 글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뭐 일부 사람이 생각하건 대부분의 사람이 주장하건 그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걸 입증하면서 쓰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however로 이게 다 틀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최고의 시기는 어린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일 때 조기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외국어 교육이 좋다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뒤덮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결사가 이렇게 쉼표 두 개로 중간에 껴들어갔을 때는 이 문장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little은 우리 부정어구잖아요. 거의 없는. 자, 우리가 남만이 부정어구가 아니에요. 요거 아닌 요것만이 아니라 little이라든가 부정어구 긍정을 부정으로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연결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few, 거의 않는, 셀 수 없는 거, 셀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때 부정어고요. 어구고요. hardly, rarely. 글씨가 좀 예쁘지가 않네요. seldom. 거의 뭐뭐 않는 부정어구 되겠습니다. 문맥을 뒤바꿀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증거, 뒤에 또 대절로 설명이 나오죠. Children learn foreign languages any better than others. 아이들이 외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어른들보다. In fact, 사실 others have many advantages.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졌어요. 자, 어른들은 지워져 버리는구나. advantages.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어른들은 어떤 장점, advantage,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짠! Others have many advantages over children. 아이들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콜론이라고 하는 기호 보이시죠? 앞에 문장이 중요하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더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그럼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가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better memories, 더 나은 기억력, more efficient ways, 더 효율적인 방법, organizing information, 정보를 조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better study habits, 더 좋은 학습 습관, and greater ability to handle complex mental tasks. 더 좋은 능력, 복잡한 정신적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더 좋은 능력. in addition이 나옵니다. 그럼 어떨까요? 독해를 하실 때. 내가 앞의 내용이랑 비슷한 말을 또 할 거야. 그러니까 답을 골라. 이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읽고 푸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른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장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른, 성인 똑같은 말 아닙니까? 3번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others are often better motivated. 어른들은 더 잘 동기를 부여받는다. 아이들보다, 되는 뭐뭐보다. They usually see, 그들은 종종 본다. learning, 학습, a foreign language, 외국어 학습을 C, A, as B, A를 B로 보다. 수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necessary,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for their education or career, 그들의 교육이나 경력에 있어서.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웠던 독해는 반드시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 독해가 되는 거고 해석의 구조가 머릿속에 잘 박혀서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정리해야 할 게 제가 독해할 때 C, A, H, B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독해할 때 잘 나오는 구문인데 A를 B로 여기다. 아마 뒤에 문제 풀 때 또 나올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C, A, H, B. A를 B로 보다, A를 B로 여기다. 같은 말입니다. 보다 여기다. 자, 그럼 regard도 C를 대신해서 regard AHB 하면 A를 B로 여기다가 되고요. consider AHB, view AHB, think of AHB. think는 of랑 같이 옵니다. think of AHB. 그러면 A를 B로 여기다. C 대신해서 이런 단어를 넣더라도 의미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핸들이 나왔죠. 우리 운전할 때 핸들, 차를 다룰 때 필요한 게 핸들이잖아요. 핸들, 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 얘도 다루다, 처리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주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정리했던 수거가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view AHB, A를 B로 여기다 나왔죠? 우리 한번 독해에 적용해 볼게요. Some people view leisure simply as a recreation, an opportunity to engage in sports, hobbies and other pleasurable activities 라고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긴다. A를 B로 여기는 거죠. 레저를 단순히 얘는 부사니까 레저, 여가 활동입니다. 자, 레저 자체를 그냥 오락거리, recreation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격으로 그게 어떤 겁니까? opportunity, 기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스포츠, 취미, 다른 기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recreation으로 본다. 단순히. 일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일부 사람은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나요? Others view 똑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view AHB A를 B로 보는 거예요. Leisure 여가 활동을 an attitude 태도나 or frame of mind 사고의 틀로 여긴다. Many people consider 많은 사람들은 여긴다. Leisure를 the main objective 주된 목표로서 여긴다. of life and work 삶이라든가 직업에 있어서 merely 단지 as는 뭐뭐로서 a means s가 들어가면 수단이 됩니다. 수단으로서 to that end 그 자체의 수단으로서 여긴다. 그럼 관점이 다르네요. 레저 활동, 여가 활동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레저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Recent writers, 최근의 작가는 have defined, 정의 내렸다, 정의 내리다. 레저를 as 뭐뭐로서, a state of being free, 자유로운 상태로서, 즉 attitude of mind and condition of soul, 정신의 상태나 마음의 태도인 이런 자유로운 상태로서 봤다. That helps in experiencing the reality of the world. 자, 세상에서 어떤 현실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편안한 상태로 봤다. Still, 여전히 another view, 또 다른 관점에서는 define, 정의 내린다, leisure를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자, 사회 계층에 대한 기능으로서 정의 내린다. 그러면 레저를 보는 시각이 다 가지각색으로 다르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글도 나열식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걸 취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1번 가보도록 할게요. Social function of leisure. 여가 활동의 사회적 기능. 아니죠. 2번 Negative effect of leisure. 여가 활동의 부정적 영향. 3번에 various views toward leisure.
레저 활동의 다양한 견해. view라고 하는 게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견해나 의견이란 뜻이 있어서 다양한 견해라고 보면 됩니다. 다 다르게 레저 활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balance of leisure and work. 자, 우리 여가 활동과 직장 사이의 균형. 이거 아니죠. recreation as a form of leisure. 레저의 어떤 형태로서의 recreation.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봐야 할 어휘 잠깐 살펴볼게요. mean 하면 동사로 의미하다. 근데 이제 s를 붙여서 수단이 되죠. 근데 우리가 명사 뒤에 s를 붙이면 복수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s가 붙더라도 얘는 수단이라는 하나 단수명사로 보기 때문에 자 단수복수 형태가 똑같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수단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비유가 동사로서 보다 이런 뜻인데 명사로서 견해 또 경치라고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꾸 제가 밑에 문제를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4번 가볼게요. 주제 찾는 문제인데요. 이게 화면이 좀 작으시려나? 한번 잠깐 크게 할 수 있나? 네네. 이렇게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이게 앱상에서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학습하실 때 최대한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하고 좀 작게 했던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주제 또 한번 가볼게요. 선택지가 우리말이네요. 자, people need fuel, food in order to live. 사람들은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주어 동사 잘 파악하시고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 음식 연료, 연료가 되는 음식을 필요로 하는데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음식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대요. When we get low on fuel, 우리가 그 연료가 부족하게 됐을 때 we get tired. 우리는 피곤하게 되고 don't think as clearly.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며 don't run as well. 또한 배우지 못하게 된다. 1, 2, 3 병렬되겠습니다. If your last meal, 만약에 당신의 마지막 식사가 was at dinner, 저녁 식사였다면 by breakfast time, 아침 식사까지 it will have been about 12 hours, 12시간이 걸리게 될 거다. Since you've eaten, 당신이 식사하고 난 이후로. If you skip breakfast, 만약에 당신이 아침을 뛰게 되고 don't eat until lunch, 점심까지 먹지 못한다면 your body, 여러분의 몸은 will have been 어떤 상태로 계속 지속될 거다. 어떤 상태? Without a refill for about 18 hours. 자, 보충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될 거다. 18시간 동안이나. about은 여기서 약, 대략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Just think, 단지 생각해라. How hungry you get. 얼마나 배고플지 by dinner, 저녁까지. And that's only 6 hours after lunch. 그리고 그것은 6시간, 점심 먹고 나서 오직 6시간 정도가 될 거다. 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는 건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저녁에 배가 엄청 고픈데, 네, 이런 말이고요. Even a small breakfast, 심지어 작은 아침 식사는 will give the body, 신체에 줄 것이다. give가 나오면 뭐뭐에게 뭐뭐를 줄 거다. Some much needed fuel, 더 필요한 연료를 줄 거다. 그리고 줄 거고 첫 번째 병렬이죠. 동사 원형 두 번째 도와줄 거다. You stay alert. 너가 깨어있는 상태, 기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기민한, 깨어있는 이런 뜻입니다. 각성한.
until it's time to eat again. 다시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자, 그렇다면 아침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The importance of breakfast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답이 바로 4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내용, 여기서 필요한 어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어에는 다 이중성이 있어요. if의 뜻도 우리가 여기서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지만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표시, 참조 표시, comfort의 약자로 얘는 참조란 뜻이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의 뜻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about을 해석할 때 제가 약 대략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약 대략이라는 의미로 잘 쓰이고요. 또 뭐뭐에 관해서에 대한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두 가지 의미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since가 나와서 since가 뭐뭐 이후로 이렇게 의미가 쓰였었는데요. since가 제가 분명히 해석을 했는데 여기 있구나. 자, 얘가 뭐뭐 이후로 란 뜻도 있고요. 또 이유를 나타내는 때문에 because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때문에 의미가 이중적으로 쓰이니까 맥락에 맞게 의미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지문 5번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글의 주제입니다. 자, 글의 주제 5번 An oyster 이라고 하는 굴이 나왔어요. 굴 좋아하세요? 바다에 나오는 굴이에요. An oyster can spawn. 자, 굴은 산란할 수 있다. 100 million. 1억 개의 eggs, 알을 그것도 at a time, 한 번에. If all these eggs survive. 만약에 모든 이 알들이 생존한다면 the ocean would be filled with oysters. 바다는 be filled with 하면 몸으로 채워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굴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Since not all can survive. 모두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생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There is competition. 대열은 부사고 도치된 거예요. 경쟁이 있게 된다. Among the individuals in a passage for food, water, warmth and space. 자, 수식어고 묶어볼게요. 그 개체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있다. 그 종 안에 있는 개체들 사이에 얘는 종. 얘도 s가 붙었지만 단수복수가 둘 다 되는 단어라 종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의 종. 자, 그 경쟁이 뭐를 위한 경쟁인지 살펴볼게요. food, 먹이, water, 물, warmth, 따뜻함, space, 공간. 이런 것들을 위한 경쟁이 있을 거다.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존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전치사고 끝났고요. Only the fitness. 자, 이러한 오직 적자 생존에 있어서 or the ones that are best able to adapt. 적자 생존. 가장 적응할 수 있는 종. 즉, or은 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잘 적응하는 것. ones that are best able to adapt. 이 말이 즉 최고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최고로 잘 적응하는 것이 will prevail, 널리 퍼지게 될 거다. 널리 퍼진, 만연한 이런 뜻입니다. 더즈, 그러므로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고로 잘 적응하는 게 살아남는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구조군요. Animals with the warmest fur survive in cold areas. 가장 따뜻한 털을 가진 동물들은 생존하게 될 것이다. 추운 지역에서. Plants, 식물들인데 어떤 식물들인지의 수식어고 require the least amount of water. 가장 적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들이 survive in the desert. 사막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적자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글은 결론 구조고요. 잘 적응하는 동물에 대한 결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글에 또 한번 어휘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자, 똑같은 단어 be full of 바꿔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ince는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어휘가 또 나왔고요. 여기 어대입하면 적응하다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adapt, 적응하다. 그리고 또 얘 적응하다 말고 우리가 글을 쓸 때 각색하다, 대본을 각색하다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긴 동사인데 adopt.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입양 가는 거예요. 입양하다. 그리고 입양을 할 때는 딸을 많이 입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많이 입양한다, 딸을 많이 채택한다, 채택하다 이런 뜻으로도 보시면 되고요. 또 이 adapt 이를 쓰면 이거는 능숙한, 노련한 이런 비슷한 어휘들이 있어서 자, 가운데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 A인지, 아유 노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짠짠. A인지 O인지 E인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기에 데저트, 사막이 나왔죠? 사막.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S가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부족해서 S가 하나야. S를 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디저트. 디저트는 어떻습니까? 후식이에요. 후식은 우리가 많이 먹는 거니까 음식이 풍부하게 많이 먹는 거예요. S가 하나면 물이 부족한 사막이 되고요. 우리가 먹는 풍부한 후식은 S가 두 개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또 일로 내려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 버리네요. 주제 추론 한번 오늘 파트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군요. 이렇게 가득 채워봅시다. 화면에서 잘 보이시려나? 이번엔 선택지가 영어입니다. 요거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Pleasure at home, school or work라고 시작을 해요. 해석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주어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 알맹이가 있고 수식을 받는 경우입니다. 수식어구. 제가 구문독해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강조했던 부분이고 명사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구를 잘 끊을 줄 아셔야 돼요. 전치사구까지 묶으면 어디에서의 압박인지 집, 학교, 직장에서의 압박은 이렇게 가시고 can interfere with. interfere with 하면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런 뜻인데 방해할 수 있습니다. Our ability to act. 우리의 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worthwhile. 가치가 있지만 but difficult skill. 어려운 기술은 is being able to ignore these pleasures. 이러한 압박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So, 그래서 you can successfully complete. 여러분께서는 성공적으로 the task, 업무를 at hand, 직접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완수할 것입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use humor, 유머를 사용합니다. To reduce tension,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Every morning, 매일 아침. You can make it a rule. 여러분은 규칙을 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감옥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감옥, it하고 to 동사 원형이 나왔다라면 얘는 가짜고 얘는 진짜니까 it은 해석하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Read the comics, 만화를 보는 거죠. In the paper, 신문에 있는. You can also가 나왔네요. 또한 비슷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압박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pressure, 압박이라고 하는 게 즉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시는 예측 독해 또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답을 한번 고른 후에 더 가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똑같은 말을 할 거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시고 답을 고르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1번에 keeping your body healthy, 여러분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2번 managing your stress wisely,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만화를 본다든지 또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도 나열식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취합해서 2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3번에 Learning important social skills. 중요한 사교 기술을 배우는 것. 4번에 Reading the newspaper efficiently. 신문을 효율적으로 읽는 것. 밑에가 좀 보이시나? Developing, 아이고, 좀 내려볼게요. Developing a good sense of humor. 좋은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 다시 취합할 수 있는 게 바로 2번이었고요. 이어서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bothersome thoughts. 성가신 생각들을 뭐로 관리합니까? deep breathing. 심호흡,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 and relaxation, 긴장을 푸는 training, 연습으로. 그리고 그것은 관계대명사니까 대명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might include meditation, 명상이라든가 요가 and prayer, 기도를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These skills, 이러한 기술들은 do not always come naturally,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may require practice,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에 관한 나열식 구조의 주제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의 구성 방식으로 제가 주제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반드시 배우신 후에 바로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제목 문제, 요지 문제 이어지니까 또 그 다음 강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